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나TV의 박다영입니다. 네, 오늘은, 핵심 감정, 이 관계 속에서, 이 대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핵심 감정은, 내 안에 있는 문제하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어, 갈등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핵심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왜 이 대상 관계에서 이렇게 이 사람과 이런 관계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정서들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핵심 감정 하면요, 관계 중에서도 특히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제 중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자신의 핵심 감정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거나 아니면 자녀의 핵심 감정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대상 관계 속에서의 그 핵심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관계에 따른 핵심 감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음. 네, 우선 자녀는 어때요? 어머니의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몸속에 함께 있다가 출산이 된 이후에도 어때요?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로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1차적으로 어, 정서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중요한 사람은 보통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또 그 어머니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가 많이 좌우되겠죠. 남편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남편분이 이렇게 어, 어머니의 어떤 정서를 잘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함께 한다면 어머니의 정서가 안정적이고 또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어,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굉장히 자주 싸우고 불화가 깊다 할 경우에는 어때요? 어, 어머니의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남편이 가장 가까운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어머니의 기분 상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음, 내가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학창 시절에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싸하게 느껴지는 갑자기 제가 목이 메이네요. 네. 그런 어떤 싸함이라든지 어떤 이 쎄하게 뭔가 이거 속이 안 좋다. 뭔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혹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오늘 어머니랑 아버지랑 한판 하셨구나. 뭐 등등 이런 촉이 옵니다. 그쵸?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대상인 어머니가 그 어떤 정서인지가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온 그 촉이 그쪽에 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음. 특히 그 중에서도 임산부의 경우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다시피 핵심 감정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바로 임신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좀 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좀 보자면요. 이 대물림 된 핵심 감정 체계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의 정서나 마음이 흐트러지면 불안정하면 임산부의 간과 뇌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임산부의 혈액을 타고 태반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태아의 간과 뇌에도 전달되게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태아의 정서와 신체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저는 조금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냥 엄마의 상태일 뿐인데 그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게 정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뭐 태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신체적인 변화,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임산부와 태아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임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을 한 이후에도 아이의 정서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역시나 어머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뭐 절대적으로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요. 특히나 아이들은 어때요? 힘이 없고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양육을 도맡아 하는 대상인 어머니, 보통 이제 어머니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핵심 감정대로 또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뭐 전부 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정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돼서 아이도 이 핵심 감정을 대물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사례들을 살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에 남편분하고 관계에서 아주 큰 어떤 갈등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숨겨왔던 어떤 비밀이 들통났을 때 그럴 때 어머니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굉장한 불신이 들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적개심이 오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사업을 망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때요? 어머니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받은 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머니가 그때 느꼈던 배신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좌절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이의 정서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감정이 그냥 단순히 어머니의 역할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고요. 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로서의 그 역할, 그 어떤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게 핵심 감정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핵심 감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